할머니, 오늘 밤 죽을 뻔했어요. 도연의 말에 정자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찜질방 휴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젊은 남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저를 죽이려 했다고요? 할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도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다음 말을 차마 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가족이었어요. 할머니의 가족 말이에요. 2시간 전 거센 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 3시 강정자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심상치 않은 기운이 집 전체를 감돌고 있었습니다. 68세의 정자는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2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그녀는 혼자서도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뒷마당 텃밭을 가꾸고 동네 할머니들과 시장에 나가며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 사이 뭔가 달랐습니다. 며느리 미선이 유난히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건강도 걱정되고요. 온갖 보약과 영양제를 가져다 주며 극진히 챙겼습니다. 아들 태호도 예전보다 다정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이사 오세요. 더 이상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정자는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나이 들어 가족들이 챙겨주니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미선의 눈빛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태호는 어딘지 모르게 조급해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주부터는 더욱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어머니, 집이 너무 크잖아요. 관리비도 많이 들고요. 미선이 부동산 광고지를 들고 와서 이런 곳 어때요? 깔끔하고 안전해요. 라며 요양원 팸플릿을 내밀었습니다. 정자는 화가 났습니다. 평생 일궈낸 터전을 버리고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하지만 참았습니다. 가족과 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쾅, 쾅, 쾅. 갑작스러운 문 두드리는 소리에 정자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폭풍 우치는 한밤중에 누가 이렇게 급하게 찾아온다는 말입니까? 할머니! 할머니! 목소리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집 앞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20대 총각이었습니다. 정자는 그를 마치 손자처럼 예뻐했습니다. 매일 아침 김밥 한 줄씩 싸주었고 도연은 늘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정자가 문을 열자 도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도연아? 이 시간에 웬일이니? 비에 흠뻑 젖은 채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눈빛은 다급했고 온몸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무슨 소리니? 왜 그래? 설명할 시간 없어요. 빨리 가방 싸세요. 중요한 것들만요. 5분 안에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그가 이렇게 다급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자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망설일 틈도 없이 침실로 달려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통장과 도장, 그리고 남편의 유품인 목걸이를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 지퍼를 채우기도 힘들었습니다. 할머니, 빨리요! 그들이 오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니?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두툼한 외투를 걸치고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을 등지고 나서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뒷문으로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집 앞쪽에서 자동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정자의 손목을 잡고 골목 안쪽 담벼락으로 숨었습니다. 등을 차가운 벽에 기대고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검은색 SUV였습니다. 비 내리는 새벽에도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는 순간 정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 태호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미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집 앞 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태호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미선이 뭔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작은 병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자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필 이 시간에? 왜 열쇠를 가지고 있을까? 도현은 왜 나한테 피하라고 했을까? 할머니, 조용히 따라오세요. 도연이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향했습니다. 택시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동안 정자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집 2층 창문에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침실이었습니다. 도현아, 도대체 무슨 일이니? 왜 내 아들이? 찜질방에 가서 얘기할게요. 여긴 위험해요. 택시가 멈췄습니다. 정자는 마지막으로 집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보금자리가 어둠 속에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자신을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할 것 같았습니다. 24시간 찜질방 휴게실은 새벽이라 한산했습니다. 정자는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도연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말해다오. 도대체 무슨 일이니? 정자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가슴속은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집을 등지고 나왔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는 그냥 편의점 알바생이 아니에요. 그럼 뭐니? 저희 누나가 사설 탐정 일을 해요. 저는 그 일을 도와주고 있고요. 정자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탐정이라니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동네에서 무슨 사건이 있다는 거니? 도연이 머뭇거렸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와 관련된 의뢰가 들어왔어요. 며칠 전에요. 나와 관련된 의뢰. 누가? 왜? 의뢰인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며느리분의 과거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정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선의 과거라니 무엇을 조사한다는 말입니까? 도연이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정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신문 기사가 떴습니다. 연쇄 보험금 사기 사건, 수사 확대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기사 좀 보세요. 정자가 안경을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웠지만 핵심 내용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30대 여성이 남편들의 보험금을 노리고 연쇄 결혼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미선이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니? 도연이 화면을 넘겨 또 다른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흐릿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찍힌 듯한 여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며느리분이에요. 정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비록 뒷모습이지만 분명 미선의 체형과 걸음걸이였습니다. 그럼 미선이가 전에도 결혼을 했었다는 거니? 3번이요. 그리고 새 남편 모두 1년 안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정자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찻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라니. 무슨 사고? 첫 번째 남편은 산에서 실족사.
두 번째는 교통사고, 세 번째는 가스 중독이었어요. 도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라고 믿고 따랐던 여자가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다니. 보험금은 얼마나? 총 15억 정도 될 거예요. 모두 그 여자 명의로 들어갔고요. 정자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어지러워서 앉아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태호도 위험하다는 거니? 아들도 모르고 있을 텐데. 도연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말을 해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도 아는 것 같아요. 뭐라고? 정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휴게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며칠 전 밤에 두 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편의점 뒤쪽 골목에서요. 무슨 얘기를? 이번엔 사고처럼 해야 한다. 너무 오래 끌면 의심받는다. 이런 말들이었어요. 정자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냐, 우리 태호가 그럴 리 없어.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할머니,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며칠 더 지켜봤거든요. 도연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선이 약국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에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제 찍은 거예요. 수면제를 샀어요. 의사 처방전도 없이요. 정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속 그녀를 향해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오려고 했던 거구나. 그걸로. 예, 아마 음식이나 차에 타서 드리려고 했을 거예요. 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미선이 가져다 준 보약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상냥한 미소 뒤에 이런 계획이 숨어 있었다니. 우리 태호는 정말 알고 있는 거니? 할머니, 아드님이 빚이 많다는 거 아세요? 정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빚. 무슨 빚? 사업 실패로 5억 정도 빚을 졌어요. 보증을 잘못 썼다나 뭐라나 며느리분이 그 빚을 갚아줬고요. 정자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돈 때문에 어머니를 그런 일에 동참했다는 말입니까?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찜질방의 따뜻한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아, 네, 할머니,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도연이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에 계세요. 저희 누나와 상의해서 경찰에 신고할 방법을 찾을게요. 경찰에? 우리 태호도 잡혀가겠구나. 정자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을 구하고 싶은 마음과 자신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할머니, 그냥 당하고만 계실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가족인데, 내가 키운 아들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할머니 목숨을 빼앗을 권리는 없어요. 도연의 말이 정자의 마음에 울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하루가 될 것이었습니다. 도연아, 나는 살고 싶다. 정자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의 배신이 아무리 아파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싸우셔야 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맞서 싸워서 진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비록 상대가 자신의 가족일지라도 말입니다. 정자는 찜질방에서 나와 시내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미용실, 태호가 어렸을 때 다니던 초등학교도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어제와 똑같아 보이는데 자신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도연이 준 명함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희망탐정사무소, 김도경, 도연의 누나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경찰 신고를 위한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태호를 경찰에 넘겨야 할까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인데 젖을 먹이고 밤새 열심히 달래고 대학까지 보낸 그 아들을 삐익 버스가 급정거했습니다. 정자는 앞좌석에 몸을 부딪혔습니다. 운전기사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정자는 대답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호였습니다. 정자는 손이 떨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어려웠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시네요. 태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습니다.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 밖에 좀 나왔다. 어디요? 걱정됐잖아요. 미선이도 찾고 있어요. 정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선이 찾고 있다니. 어젯밤 자신을 없애려던 그 여자가 엄마, 왜 말씀이 없어요? 태호야, 네, 너는 엄마를 사랑하니?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연히 사랑하죠. 정말 엄마, 어디 몸이 아프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정자는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 목소리가, 이 다정한 말투가 모두 거짓말일까요? 집에 들어오세요. 미선이가 몸보신할 거 해놨어요. 그 순간 정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몸보신할 것. 어제처럼 무언가를 넣은 음식을 또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다. 오늘은 친구 집에서 잘 테다. 어느 친구요? 염할머니? 아니면 닭할머니? 태호가 또박또박 친구들 이름을 말하는 게 소름 끼쳤습니다. 어머니의 동선을 모두 파악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멀리 사는 친구다. 엄마, 우리가 모르는 친구가 어디 있어요? 주소 알려주세요. 걱정되니까. 정자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숨을 쉬기 어려웠습니다. 오후 2시 탐정사무소는 작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희망탐정사무소라는 간판이 소박했습니다. 정자는 계단을 올라가며 여러 번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도경은 30대 초반의 깔끔한 여성이었습니다. 도연과 닮은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따뜻한 눈빛이 비슷했습니다. 할머니, 많이 힘드시죠? 도경이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정자는 그 따스함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면 증거가 더 필요해요. 어떤 증거 말이니? 현장에서 잡아야 해요. 실제로 독을 넣는 장면을 녹음하거나 촬영해야 합니다.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내가 위험해지잖니. 정말 독을 먹게 될 수도 있고. 물론 위험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도경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선의 과거 결혼 기록과 사망자들의 부검 소견서였습니다. 이 정도로는 현재 사건과 연결하기 어려워요. 검찰에서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그럼 내가 믿기가 되라는 거니? 죄송해요. 정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정자는 서류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미선의 전 남편들 사진이 있었습니다. 모두 40대 이상의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아들 태호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이 사람들도 가족이 있었을 텐데. 네, 자녀들이 있어요. 하지만 모두 미선 씨가 유산을 상속받았죠? 정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었을까요? 그때 정자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태호였습니다.
받으세요. 도경이 녹음기를 켰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들어오세요. 왜 그렇게 재촉하니? 미선이가 걱정해요. 엄마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다고 해요. 갈비찜. 정자가 평생 좋아했던 음식이었습니다. 태호가 어렸을 때 생일마다 해주던 그 갈비찜. 태호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라. 뭐려?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려는 거니?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에요? 모르겠니? 정말 모르겠니? 엄마, 혹시 누가 이상한 말 했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조금 경계하는 투로 변했습니다. 아무도 안 했다. 내가 느끼는 거다. 뭘 느끼셨는데요? 너희가 나를 없애고 싶어 한다는 걸.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자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왜? 가서 얘기해야겠어요.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정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도경이 녹음기를 끄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안 돼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럼 정말 집에 가야 하는 거니? 네. 하지만 저희가 주변에서 지키고 있을게요.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무렵에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미선을 그냥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다. 해보자.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지만 해야 할 일이니까. 정자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태호야. 엄마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라도 지켜주고 싶구나. 저녁 노을이 그녀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마지막 전투를 앞둔 전사처럼 정자는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녁 6시 정자는 집 앞에 섰습니다. 익숙한 대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드나들던 문이었는데 이제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입구 같았습니다. 도연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일하는 척하며 계속 이쪽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도경도 근처 카페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셨던 거예요? 문을 열자마자 미선이 달려나왔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연기가 아니라면 정말로 걱정한 것 같았습니다. 친구 집에 좀 다녀왔다. 연락도 없이 그러시면 걱정되잖아요. 태호 오빠도 하루 종일 찾고 있었어요. 미선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습니다. 도연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정말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태호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갑자기 나가신 거예요? 답답해서 그랬다. 정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긴장되어 있었지만 평상시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뭐가 답답하셨어요? 태호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가웠을 텐데 지금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이 들고 혼자 지내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했잖아요. 미선이 끼어들었습니다. 작은 집에 어디 들어가겠니? 괜찮다. 어머님, 갈비찜 해놨어요. 드실래요? 갈비찜. 정자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나중에 먹을게. 지금은 좀 쉬고 싶다. 피곤하시죠?
보약 타린 거 있어요. 드시면 기운 나실 거예요. 미선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정자는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뭔가를 읽으려 했습니다. 태호야, 네. 엄마? 너 요즘 힘들지? 태호가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괜찮아요. 사업이 어렵다던데.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동네에서 소문 들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해결됐어요. 정말 네. 미선이가 많이 도와줬어요. 태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미선이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따뜻한 찻잔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인삼과 당귀 우린 거예요. 정자는 찻잔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 찻잔이 덜컹거렸습니다. 손이 떨리세요?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미선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뛰어난 연기였습니다. 정자는 차를 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이상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쓴맛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미선아, 이 차 어떻게 끓인 거니? 그냥 평소대로요. 왜요? 냄새가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런가요? 오늘 새로 산 인삼을 써서 그런가 봐요. 미선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진 것을 정자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선아, 너도 같이 마실래?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만 드세요. 함께 마시자. 맛있는 차는 나누어 마셔야지. 정자가 자신의 찻잔을 미선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만 드세요. 미선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야, 너도 마셔봐. 정자가 태호에게 찻잔을 건넸습니다. 엄마, 저는 커피가 좋아요. 태호도 거절했습니다. 둘 다 마시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정자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나도 지금은 마시고 싶지 않다. 나중에 마실게. 미선의 얼굴에 아주 잠깐 짜증스러운 표정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으면 안 좋아요. 뜨거울 때 드세요. 괜찮다. 나중에 데워 마시면 되니까. 그럼 갈비찜이라도 드세요. 어머님 좋아하시잖아요. 미선이 다시 주방으로 갔습니다. 갈비찜을 가져올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태호야, 엄마가 궁금한 게 있다. 뭐요? 미선이 전 남편 얘기 들어본 적 있니? 태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며느리니까 알아야 하지 않겠니? 엄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니? 내 며느리의 과거가 왜 중요하지 않니? 정자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엄마, 목소리 낮추세요. 미선이가 들어요. 태호가 당황했습니다. 뭔가 들켜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미선이 갈비찜을 들고 나왔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났지만 정자는 식욕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미선아, 너 전에 결혼한 적 있지? 미선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갈비찜을 담은 그릇이 흔들렸습니다. 네, 있어요. 남편은 어떻게 됐니?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착오로. 미선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한 번만 결혼했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선이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알고 싶어서.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하죠. 미선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어색했습니다. 정자는 갈비찜을 한 입 먹어봤습니다. 맛은 좋았지만 뭔가 이상한 뒷맛이 느껴졌습니다. 맛이 좀 다르네. 그런가요? 평소대로 했는데, 뭔가 쓴맛이 나는 것 같다. 미선과 태호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정자는 더 이상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오세요. 몇 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태호가 문을 보러 갔습니다. 편의점에서 왔어요. 할머니가 주문한 우유 가져왔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우유요? 주문한 거 없는데. 강정자 할머님 맞으시죠? 분명히 주문하셨는데 태호가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우유 주문하셨어요? 아, 맞다. 깜빡했네. 정자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이 우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고생했다.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해라. 괜찮아요. 바빠서. 아니다. 들어와. 더운데 뭐라도 좀 마시고 가라. 정자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선과 태호가 불편해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친구가 요즘 우리 동네에서 일하고 있다. 참 착한 애다. 정자가 소개했습니다. 도연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차와 갈비찜을 받습니다. 맛있어 보이네요. 먹어봐. 정자가 도연에게 갈비찜을 권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다. 꼭 먹어봐. 우리 며느리가 만든 거다. 미선이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오신 분한테 괜찮다. 많이 만들었잖니. 도연이 갈비찜을 한 조각 집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이 좀 이상해요. 어디가? 뭔가 쓴맛이 나요. 양맛 같은. 그 순간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자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태호는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갈비찜에서 왜 양맛이 나지? 그 순간 미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냥 조미료를 잘못 넣은 것 같아요. 조미료요? 도연이 되물었습니다. 네, 소금 대신 다른 걸 넣었나 봐요. 미선이 서둘러 갈비찜 그릇을 치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자가 먼저 그릇을 잡았습니다. 이 음식을 경찰에 가져가 보자. 경찰요? 왜 경찰에? 태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뭐가 들었는지 검사해보면 알 수 있지 않겠니? 정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선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다. 이미 먹을 만큼 먹었으니 됐다. 그때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쇠 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누가 또 오나? 태호가 불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도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경찰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경찰입니다. 수사 협조 요청으로 왔습니다. 미선이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태호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무슨 수사요?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찰이 대답했습니다. 독살 미수 혐의입니다. 현재 진행형 사건이고요. 도경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틀 동안 녹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음식 샘플입니다. 경찰이 갈비찜과 차를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미선이 벽에 기대섰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음식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도경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면제요. 그건 미선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호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태호야, 정자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의 눈물을 보니 화보다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미선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 경찰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자는 말만 했어요. 하지만 태호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방법을 얘기했어요. 그때도 저는 거절했는데, 거절했다고요? 네. 하지만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태호가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미선이가 자꾸 미선이 태호를 노려봤습니다. 당신도 동의했잖아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그만해요. 정자가 큰 소리를 냈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다 끝났다. 경찰이 미선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태호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둘 다 동행하셔야 합니다. 태호가 끌려가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못난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정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자는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하지만 정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힘드시죠?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잘하셨어요.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도경이 말했습니다. 용기라. 나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며칠 뒤 정자는 구치소에 있는 태호를 만났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태호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있니? 네. 그런데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런 말 하지 마라. 정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정말 엄마를 사랑해요. 지금도요. 나도 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에 휘말렸는지 모르겠어요. 태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돈 때문이었구나. 네, 빚이 너무 많아서 미선이가 도와준다고 해서. 이제 알겠다. 정자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집에 간다. 언제 다시 와주세요. 정자가 잠깐 멈췄습니다. 생각해보마. 엄마,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태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잘못한 일은 벌을 받아야 한다. 네, 제대로 뉘우치고 나와라. 그럼 엄마가 기다리고 있겠다. 정자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일주일 뒤 정자는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토마토 모종을 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뭐 하고 계세요? 토마토 심고 있다. 내년 여름에 먹을 거다. 도연이 웃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까요? 그래라.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흙을 만졌습니다. 할머니, 저희 탐정 일 함께 하실 생각 없으세요? 내가 네. 할머니 같은 분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자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재미있겠네. 그럼 해보실래요? 해보자. 나 같은 할머니들이 더 이상 당하지 않게. 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고맙기는 내가 더 고맙지. 정자가 모종을 흙에 심었습니다. 작은 뿌리가 흙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자라면 빨간 토마토가 열릴 거다. 네, 살아있다는 게 그런 거야. 힘들어도 계속 자라는 거.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도연이 돌아갔습니다. 정자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보다 밥맛이 좋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KBS 기자입니다. 네. 할머님 이야기를 뉴스로 만들고 싶은데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정자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조심하라고 알려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했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정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68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68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모습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가끔 안부라도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돌봐주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